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딱 1월 3일 날 데려갔을 때 그걸로 끝났잖아요. 전 이렇게 이란 사건도 명백하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란이 와 대거 뭐 항쟁한다, 뭐 전면으로 나선다 막 이러면서 난리치잖아요. 물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건, 아니 얻어맞은 건 미국에서 얻어맞았는데 그 주변국에 있는 중동의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쿠웨이트랑 그다음에 그 중동 국가들, 거기다가 막 드론 날려가지고 그 도시 폭파하고 주변국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 이거 또라이 나라구나. 이거 진짜 미쳤다. 아니 엄한 데 가서 두드려 맞고 왜 옆에 주변국들에 피해를 줍니까? 이 똑같이 북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그냥 대북 제재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저런 걸로 얘기를 하고 하면 미국에 해보지 못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북한 엄청 도와줬잖아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막 우리한테다가 막 미사일 날리고 동해상에 미사일 날리고 일본 공격하고, 그것도 미사일 날리는 것도 일본에 도발하는 거죠. 북한이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란하고 북한이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재자는 제거됐고, 하메네이라는 이란의 독재자는 제거됐고, 혁명수비대 대장도 죽었고, 또 혁명수비대도 와해됐고, 이런 와중에 이란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란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신정체제를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는데 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끝내지 않고 있는 사실, 너무 이상하죠. 저는 이 장면이 북한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까지 가졌던 기대는 뭐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독재자가 제거되면 억눌려 있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정체제는 물론이고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던 거죠. 근데 무너지지 않고 있죠.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됐을 때도,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무너졌을 때도 같은 논리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빈번히 그 논리를 배신해 왔고 이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 외부에서 한 나라의 독재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자유를 향해서 행동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는 것과 자유를 향해 몸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미군이 뭐 군함도 수장하고 그 기지들 박살하고 하메네 제거하고 뭐 거의 뭐 미국의 이란 작전은 완승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제거할 만한 거 다 제거해졌습니다. 핵시설 상당수를 더 폭격으로 무력화했으며 방공망은 사실상 뭐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 이란을 대신 통치할 안정적인 정권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이란 국민 상당수가 신정체제를 스스로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역설이죠. 자신들을 억압한 권력이 외부에 의해서 제거됐는데 환호하지 않는 거죠. 왜 거리로 나와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지. 어쨌든 그게 핵심입니다.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하베네 죽인 거 잘했다라고 하는 팀이 있고, 아니다, 우리 끝까지 피해값을 받아낼 거다라고 대거 항의하는 팀이 있고, 세상은 참 다양하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신앙이 깊은 이란 국민들에게 신정체제라는 것은, 종교로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체제라고 하는데 억압이 아니라 신의 뜻을 실현하는 체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독재자 한 명이 제거됐다고 해서 마음속 깊이에 있는 종교적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놓고 봤을 때 북한도 김정일,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신이라는 존재가 마음속에 있고 그 신들이 지탱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한단 말이죠. 어쩌다가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어쨌든 이 지도자는 바뀌어도 신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어떤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하드라는 자살폭탄 테러를 영광으로 여기는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정신병자들이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숭고한 헌신이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자신들이 사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을 논리와 설득으로, 정상적으로 대화로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가 북한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슬람 자하드와 북한의 수령 숭배는 형태는 다르지만 이 작동 방식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장군 만세, 김정은 원순이 만세, 조선혁명 만세. 이거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죽는 거예요. 나는 이 목숨을 수령을 해서 바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내가 죽음으로 한 거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됐다 좋은 어떤 그 생활을 보장하게 만들고 가족에게 수치도 주지 않으며 나라를 위하고 조국을 위한 일이고 장군님을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 때문에 이런 거 했단 말이죠. 죽음보다 포로가 되는 것이 더 수치스럽다고 그들이 이 적은 기록지에 나왔잖아요. 그 내면화된 신념이 그들을 움직이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들을 이끌었던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군사력으로만 제압한다고 해서 그들이 세계관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란과 북한의 닮은 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남의 나라 종교는 또 뭐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차치하고요. 좀 무섭습니다. 뭐 정말 정신병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아흐사 아민이라는 22살 여성이 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가지고 숨지는 경찰, 도덕경찰이라는 도덕을 이렇게 다스리는 경찰이 있었는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역에서 막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란 정부가 그때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막 처리하는 걸 보면 거의 북한하고 비슷하거든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너 나쁜 놈! 너 반정부, 우리 정부를 음해하고 싫어하느냐? 너 나쁜 놈! 너 나쁜 새끼! 이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막 죽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에 대한 모독이다. 신에 대한 적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어떤 권력에 저항한다. 이것보다는 신에 저항하는 종교적 행위로 싹 다 이렇게 싹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막 처형도 하고 교수대에 막 목도 매달게 하고 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북한하고 닮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도 별치 않은 잘못을 한 사람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끌어다가 자녀 앞에다 놓고 자 이렇게 국가의 말을 듣지 않고 소를 잡아먹었으니까 너네 가족 중에 너네 아버지를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죽인단 말이죠. 가족은 거기서 뭐 막 희뚝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람을 죽인다는 그 현장은 어린 마음에 피비린내도 진동하는 것 같고 그 제일 앞에다 앉혀놓고 보이기 때문에 와 이거 나라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당에 거역하는 행위를 하면 나도 걔처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장면을 무수히 많이 봤던 거고 그러면서 또 가족들 앞에서 똑같은 방식을 진행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체제 안에서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개 같은 죽음을 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이게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 각인시킨다는 말이죠. 핵심 통치 수단이고 이게 주민들을 각인시키고 주민들을 발발발발 떨게 만드는 확실한 효과거든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마리의 닭이 수만 마리가 모여 있는데 그 한 마리 닭을 닭 보는 앞에서 탁 비틀면 닭이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적인 충격요법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북한도 한 명을 치고 공격하고 죽여서 수많은 대중을 교육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종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가족들하고 연락하다 보면 가족들도 사실 잘 믿지 않아요.
남쪽에서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사는 집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보내면 뭐 안기부에서 시켰냐, 다 말 안 해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살아오고 보아오고 이런 것이 확실히 그 생각하는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동생들은 엄청나게 생뚱같은 어떤 그 반정부적, 그러니까 남한에서 누군가 뭐 너를 가다 놓고 이런 거 시키냐, 너 그래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홍보하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 실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도 기존에 얘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세계관이 한 차례 이렇게 걸러지면서 필터라는 게 있는 거죠. 저기 선전이다 이러는 거죠.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답답하거든요. 아, 나 이 모조리들하고 대화가 안 되네. 가족인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북한하고 이란의 어떤 공통적인 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이란은 고립된 나라가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란은 외부 문화도 좀 유입됐고 인터넷도 당분간 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국제 교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한 70년대, 80년대 보니까 굉장히 반바지도 있고 히잡 둘둘둘 말지 않고 여자들이 예쁜 신체 그리고 입고 싶은 옷 자유롭게 머리 엄청 막 파마머리 해가지고 밖에 나오고 나름 그때는 되게 신세대라고 해야 되죠? 요즘에 그 진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갑자기 그 퇴보된 모습을 보이는 게 히잡을 돌돌돌돌 두르고 나온 거는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수십 년간의 신정체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 국가가 그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전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교양의 정석이라는 채널을 좀 운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이란 정세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때 그 친미한다고 대통령을 레자 팔레비라는 대통령을 이렇게 내쫓아요. 그래서 이 레자 팔레비가 친미를 하기 때문에 내쫓고 그때 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통제할 목적으로 비밀 조직 좀 만들고 좀 문제도 살짝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그 혁명을 해가지고 지금의 정권, 하메네이 정권을 그 르메네이인가 먼저 들여세우고 하메네이 정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힘차게 혁명을 했던 세대들이 지금의 하메네이가 80, 90의 고령이 될 때까지 헤쳐먹는 이런 이란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하고 옛날에 항일혁명 투쟁을 했다고 했던 그 당시에 북한 기준에서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걔네들 지금 다 산속에 다 지금 땅속에 관속에 들어가서 어디 영혼들이 헤매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혁명의 1세, 2세라고 하는 북한 기준에서 그 빨치산 뭐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원래 김일성을 저기 떠받들면서 나라를 만들고 혁명을 만들 때 그 지주 자본가라고 해서 땅떼기 조금 있는 사람들의 땅을 뺐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뺏었습니까? 아, 이 땅떼기 있는 지주 자본가를 내쫓고 지주의 땅을 가지면 이걸 가져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그래도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 것이라고. 자, 그 땅은 한 3년 만에 다시 또 야 혼자 농사하기 힘들지 하고 뺏어가지고 국가의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전체 국민이 가난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특권 계층이 김씨 일가만 수많은 땅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한 일가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재산을 물려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당시 김일성과 함께 뭐 빨치산했다는 그 사람들이 결코 김일성 일가에게만 땅을 몰아주고 재산을 몰아주고 호의호식하라고 혁명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혁명을 했던 건데 지금의 북한이 돼버린 거죠. 그들이 지금 저기 하늘에서 생각해보면 겁나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진짜 엄청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도자 한 명을 잘 뽑아야 어떤 정치체제로 국가를 밀고 나가냐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가족과 연도 못 끊고 교주의 말이라면 뭐 똥 먹으라 해도 똥 먹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자기 애를 막 때려 죽이고 심심치 않게 나왔죠. 정명석이 나오던데 뭡니까?
JMS인가? 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 구조예요. 외부 세계에서 진실을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진실 자체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어쨌든 미친 사람과 정상인이 쌓이면 누가 손해봅니까? 이 정상인이 손해봅니다. 미친 사람은 잃을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지도 않고 다 같이 죽자는 논리로 달려들거든요. 이란 전쟁이 바로 그런 꼴을 보여주죠. 이 세뇌된 신념은 폭탄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배웠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배웠고 또 이제 이란에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죠. 이란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진짜 이 취하는 행동 보면 광기입니다, 광기. 아니 정면 대결에서 힘이 붙이니까 쿠웨이트나 주변 국가들에게 막 미사일 날리는 거 쉽게 말하면 나한테 이긴 놈한테는 못 달려들겠고 그 옆에 있는 만만한 놈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양아치 근성, 양아치. 힘 있는 사람한테 맞고 약한 사람에게 합풀이하는 구조. 북한은 더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강대국을 향해서는 핵 위협 뭐 어쩌고 저쩌고 말폭탄을 막 쏟아내면서 정적 도발할 때 어디 합니까? 남한 도발하잖아. 일본 같은 나라들. 그래서 연평도 포격하고 천안함 폭격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일본 쪽으로 날리고 이게 김정은이가 딱 제거될 때 북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국민들에게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영웅적 행위로 막 포장하면서 우리가 막 피를 물고 해보겠다. 북한에서 그럽니다. 혁명의 철천지 원수들과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다. 피를 물고 해보겠다. 그거 옛날에 그냥 수도 없이 외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피를 물고 끝까지 해보겠다.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정신병자 또라이 전략입니다. 또라이. 그 김정은을 제거해주면 그 선물인데 그걸 북한 주민들이 과연 기뻐할까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령 결사 옹리를 부르짖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수령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환호할 것인가? 이건 착각입니다. 환호하지 않을 겁니다. 수령을 해쳤다는 분노가 더 먼저 막 폭발할 거고 걔 난리칠 거고 그럴 겁니다. 인터넷도 없고 외부 정보도 차단된 채 몇십 년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트럼프 만세 막 이러면서 외부 남조선 만세 남한 만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 무장한 채로 죽기 내기로 우리한테 막 달려들고 네 죽고 내 죽고 해보자. 우린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린 죽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또라이들하고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만 제거하면 북한이 통일이 된다거나 김정은 제거하면 북한 주민들이 만세하고 고마워할 거다. 여기는 사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십 년간 다르게 구축된 세계관은 천천히 문화와 세계관과 마음과 정보가 천천히 스며들어야 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이뤄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원치 않는데 막 너네 노예처럼 사는 거 힘들었지? 우리 너네 통일해 줄게. 힘들었지? 김정은 제거했으니까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너네에게 자유를 줄게. 과연 좋아할까? 과연 그들이 이거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보내고 문화를 전달하고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 씨앗을 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씨앗이 없으면 열매는 절대로 열리지 않거든요. 급격한 통일을 외치는 대신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이를 제거해줬을 당시 북한 주민들이 정말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메네이 죽었다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하메네이 살려내라 막 그러면서 신이 알라요 알라 맞나? 신이시여 막 이러면서 하메네이 막 콧물 똥물까지 쥐었자는 이 이란 국민들을 보면서 김정은의 제거가 마냥 북한 주민들에게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